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정부가요 올해 산 양파 6,000톤과 또 마늘 3,300톤을 사전 재배 면적 감축 방식으로 폐기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9년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 올해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18,923헥타르로 평년에 비교했을 때 2.2%, 마늘은 평년보다 16.7% 늘었습니다. 게다가 작황까지 좋아서요, 과잉 생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렇게 2019년산 중만생종 양파와 마늘의 과잉 생산이 전망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전 재배 면적 감축은요, 늘어난 재배 면적의 일부를 생육 단계에서부터 줄인다는 건데요. 감축 면적은 양파는 100헥타르, 마늘은 240헥타르 수준입니다. 감축 대상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엔 농산물 과잉 생산될 경우에 수확 후에 산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 수급을 조절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생육 단계에서부터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 점이 기존 방식과 다른 점이죠. 이 생육 단계에서 면적을 조절하면 수확 이후에 폐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20%가량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지지 효과도 더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조생 양파에 대해 시행한 사전 재배 면적 감축의 영향으로 양파 도매 가격은 22일 현재 상품 1kg당 88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월 중순에 667원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가격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네, 수확 후 산지 폐기는 가격이 이미 크게 떨어진 뒤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사전 재배 면적 감축 방식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인데요. 다만 5월 작황이 악화될 경우에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되레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의 산지 폐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전 재배 면적 감축,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 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농민들의 시름을 더는 데 큰 힘이 되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물은요, 애호박과 딸기 그리고 당근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과일 714톤, 과일과채 1647톤, 일반 채소 4729톤 들어왔습니다. 총 709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127톤 줄었습니다. 얼갈이 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110.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0.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717원입니다. 최고가는 5,700원, 최저가는 3,3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평균가 3,717원, 어제는 3,827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10원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3,700원대를 형성했습니다. 자, 얼갈이 배추 4kg 상품 기준이고요.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이 기간 중에 초반에는 보시다시피 지난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8일 때부터는 좀 상황이 뒤바뀌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기도 했는데요. 또 15일 때는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돼 있는데요. 3,717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이입니다. 51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534.7톤, 한 535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21.68톤 줄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9,003원,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는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9,290원이었고요. 오늘은 29,903원입니다. 네, 등락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613원 더 올랐네요. 네, 백다다기호의 100개 상품 기준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더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4월 2일을 제외하고는요.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29,903원이고요. 계속해서 시세는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위의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호박 경매 상황까지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박은 253.8톤, 254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는 254.3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0.5톤 줄었네요.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6,865원, 최고가는 7,500원, 최저가는 6,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6,865원, 어제는 5,900원대였습니다. 시세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인데 등락가를 보면 888원 더 오른 상황입니다. 주키니 호박 10kg 상품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4월 23일 4,188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오늘은 거의 7,000원 가까운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6,865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주키니 호박 충남 논산시 6,318원입니다. 네, 경남 고성군은 6,283원이고요. 경남 진주시 5,56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늙은 호박 10kg 상품 기준으로도 보겠습니다. 평균가 24,071원, 최고가는 24,200원, 최저가는 2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24,000원대로 시세 상승폭이 좀 큰 편입니다. 어제보다 9,241원 오른 평균가네요. 24,07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늙은 호박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또 보겠습니다. 4월 23일 28,000원입니다. 이 가격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어제죠. 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4,000원대까지 시세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은 24,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늙은 호박 전남 해남군이 12,595원을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 애호박이죠. 20개 특품 기준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542원입니다.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는 만원을 기록했네요. 네, 어제 9,577원이었고요. 오늘은 1,542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96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이 가격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3,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지금 3월 28일 이 기간 중에 초반을 보면은 지난해는 25,000원대까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세가 흐름이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3월 28일 뒤에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 15,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상황 간격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오늘 가격도 1,542원,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의 산지별로 살펴봤을 때 청주시 상당구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3,5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청주시 청원구가 가장 높았네요. 8,5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애호박 경매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요 비가 내리다 멈추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사실 금요일 하면은요 이 주말 경매가 쉬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들이 평소보다는 좀 많은 양이 반입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평소 금요일보다는 조금 양이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실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여러분 좀 뜨끈뜨끈한 부침개 간절하시죠? 애호박에 대한 경매 사항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경매사님 반갑습니다. 이쪽 제 앞으로 오세요. 네, 아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는 날에는요 또 우리 애호박을 활용한 또 뭐가 있죠? 그래서 전 같은 걸 많이 해 드시죠? 뭐 찌개는 뭐 기본적으로 해 드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애호박 그냥 이렇게 청청청 채를 썰어가지고 애호박 또 부침개 해 먹으면 또 그만한 별미가 또 없잖아요. 예,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는 경매사님. 노래 좀 하시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돈 없으면 아, 해줘요. 돈 없으면 집에 가야죠. 네,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매사님을. 아니, 경매사님 사실 요맘때는 정말 이렇게 좀 비도 내려주면서 우리 호박전도 먹고 좋은데 예전만치 않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소비가 워낙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들려오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모든 품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애호박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가지, 주키니, 호박, 오이 뭐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것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실 썩 좀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날도 우중충한데 뭐 이럴 때는 사실 안 좋았던 소비가 더 안 좋게 마련이에요. 우리 소비자들이 밖을 잘 안 나간다고 하죠. 비가 그렇죠. 내리면은 예, 아무래도. 재래시장 같은 데가 좀 특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더 꼼꼼히 좀 우리 애호박 경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반입량의 채소 같은 경우에는 비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경매사님. 그렇죠. 비가 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틀 있다가 양이 많이 줍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전날보다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갔고 좀 시세는 조금 나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뭐 반력이 줄어들어서 시세가 조금 좋아졌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락가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예.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요. 경락가도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좀 어느 정도 형성을 했어요? 어제 반입량은 그 전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 이제 시세는 그동안 굉장히 극심한 그 매기 부진이었는데 그나마 좀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한 돈 1,000원 정도 오른 강보합세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아유,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금요일 해서 참 우리 농민들 좀 주말에 조금 좀 쉬셔야 되는데 가격 너무 경매가 좀 안 좋으면 편히 또 쉴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1,000원 정도 그래도 그나마 상승한 좀 가격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동기간 대비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경매사님. 예. 차이를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반입량은 전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 전년 대비는 전년에는 애호박이 특품 20개들이 기준으로 해서 15,000원에서 2만 원을 형성했었는데 네. 이 금년에는 뭐 4,000원에서 8,000원. 어제 조금 올라서 5,000원에서 한 9,000원, 최고가 뭐 10,000원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반 이상이 그냥 좀 뚝 떨어진 상황이에요. 예. 절반이라고. 이게 좀 산지에 계신 분들 좀 얼마나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좀 애호박 키웠는데 작년에 비해서 뭐 수량도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 경매사님이 서두에 짚어주신 지금 소비가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가요? 일단은 이게 뭐 팔리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드셔주시고 그래서 좀 소비가 잘 일어나고 그래서 좀 장사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그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경매사님 좀 사실 애호박 같은 게 좀 꾸준히 나가는 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작년하고 좀 이렇게 차이를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사가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먹는 거야? 일단 경매사님 오늘 애호박 드셨어요? 아, 예, 된장찌개 먹고 왔습니다. 솔직히 예, 예. 제 눈을 바라봐요. 먹었어요. 예, 예,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예,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살짝 건너뛰었는데 어제 먹었어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앞장서서 좀 애호박 좀 많이 먹어주세요. 드세요. 좀 이렇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분들이 많이 드셔주셔야지만 저희 그 생산자분들, 농민들도 다 살 수 있고 서로 좀 상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 몸에도 좋고 맛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이 드셔갖고 좀 농민분들을 좀 도와주신다는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렴합니다. 거기다 맛도 좋고요. 우리 또 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애호박이에요. 그렇죠. 현재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 주출하 지역부터 좀 점검해봐야 될 텐데 어디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남쪽 지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성이라든가 진주, 광양, 그다음에 그 새로 이제 출하되는 지역이 이제 충청도 지역인데 청주와 청원 이쪽에서 이제 지난주 말부터 갑자기 좀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거 이제 그만큼 좀 날씨가 좀 포근해지면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새롭게 좀 올라오는 애호박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좀 특징 등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어때요? 지금 들어오는 우리 품위들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품질은 다 뭐 괜찮으신데 다만 이제 남쪽 지역의 그 애호박들은 이제 묵은 것이다 보니까 이 새로 시작되는 지역보다는 좀 저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저장성이 좀 떨어진다. 어떤가요? 좀 우리 현재 그 중도메인들의 구매력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좀 중도메인들이 우리 애호박을 좀 팍팍 사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또 워낙 또 많이 사놓다 보면은 재고량을 또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어떤 분위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저께까지는 진짜 너무나 심하게 매기가 없었어요. 안 샀어요 거의?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양이 많이 줄면서 조금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구매력이 좀 늘어나고. 지금 어떤가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뭐 좋은 품위들의 지금 사실 봄 애호박들이 올라와 주면서 품위가 좀 좋아졌다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뭐 구매력도 그렇고요.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애호박이 사랑을 받으려면은 또 좋은 가격 받는 특징들 요걸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굵기와 길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네. 그다음에 빛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세워서 보여주시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거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애호박, 인큐 호박은 이 좀 탈이 나요. 이 호박이 썩은 것이라든가 물렁물렁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남쪽 지역에 좀 호박들이 좀 나온 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새로 시작되는 충청 지역은 그나마 그런 것들이 안 내서 좀 선호도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요맘때 새로 나오는 작물들이 더 맛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영양도 더 높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도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데 경매 좀 어떻게 진행될지 살짝 예측해 본다면요, 겸사님. 네. 이번 주가 너무 일기가 안 좋아서 지금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비 왔고 그다음 밤 기온이 이렇게 차가우면 이 양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반입량은 좀 많이 줄 것 같고 시세는 아무래도 그 좀 줄면은 좀 강보합세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입량이 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시세 상승의 여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오늘 바로 집에 가서요 애호박 전을 좀 부쳐 먹을까 하는데요. 맛있습니다. 네, 꼭 드십시오. 제 손에 살포시 얹어주시죠.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야죠. 집에 가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뭐 작년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단지 좀 다음 주로 좀 접어들면서 반응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세 상승의 여지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애호박전 맛 좋습니다. 된장찌개도 좋고요. 뭐 금요일 밤 그리고 주말까지 좀 애호박 요리로 인해서 좀 가족들 전까지 좀 오붓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또 다른 경매 상황 안고 여러분 다시 인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채소 애호박에 대한 시세 또 소비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 하나로 유통의 이재호 MD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 주간의 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채소 소매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품목,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예, 현재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름세에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아서 현재 저장 물량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10kg 기준으로 작년 5만 1,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1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54.9% 오른 시세입니다. 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게 생강이다. 작년보다 한 1.5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럼 반대로 시세가 많이 하락한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었을까요? 예, 이번 주 시세가 좋지 않은 품목은 애호박입니다. 이 충청권 산지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물량이 과다 공급된 데다 이 대형 유통점의 행사가 종료되면서 소비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요. 20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시기에 18,990원에 거래되던 것이 올해는 9,220원에 거래돼서 49%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뭐 49% 정도면 절반 그러게요. 가격으로 떨어졌네요. 자, 그럼 애호박 이번 주 반입 물량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작년 이 같은 요일 기준으로 283톤이 반입됐는데요. 올해는 328톤이 들어와서 작년 대비 14% 정도 반입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늘어났다면요. 그만큼 시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시세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작년 같은 요일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에어박 특 22박스 기준으로 19,0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에어박 특 22 기준으로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0% 이상 가격이 하락한 가격인데요. 원인을 보면은 재작년 겨울과 작년 상반기 강추위와 일기 불순으로 이 생산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고요. 작년 출하 면적이 전국적으로 6%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작년 가을 작기 후에 영남권의 이 고추료 장목을 에어박으로 전환하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생산량은 8%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이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작황 양호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지난해 대비 가격이 하락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호박이 좀 생각보다 종류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호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애호박인데, 자 그럼 현재 애호박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애호박은 이 가장 대표적인 이 호박 품종인데요. 네. 사계절 항상 이 출하가 되는 것도 이 애호박이 인기 품종인 까닭입니다. 현재 늙은 호박은 출하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네. 단호박은 아직 출하 전에 있습니다. 네. 주키니 호박도 이 상시 출하가 되고는 있지만 수요가 워낙 적습니다. 애호박은 호박류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애호박 같은 경우는요. 찌개면 찌개, 뭐 볶음 요리는 볶음 요리. 그렇죠. 전으로도 부쳐 먹기도 다양하게 하고요. 좀 정말 활용 가능하죠. 다양하게 활용이 네. 되잖아요. 근데 이런 애호박의 소비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애호박 소비 패턴은 어떤가요? 예, 애호박의 이 최대 판매 시기는 역시 이 추석과 설 명절인데요. 네. 이때가 최대 성수기이고 판매 단가도 가장 좋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품목이고요. 최대 소비자는 이 50대 이상의 주부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애호박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품목이지만 주요 구매 목적은 평시에는 역시 찌개용으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명절 때는 호박 전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또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수요는 점점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계절적으로 보자면 여름이 가장 비수기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금도 이제 우리 MD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추워지면 조금 뜨끈한 국물 생각나면 네. 또 애호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찌개류가 생각이 네. 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좀 날이 좀 차야 추워야 그러니까요. 네, 애호박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호박 소비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애호박 소비 상황 지금 어떤 편인가요? 예, 애호박 역시 이 소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근 5년간 이 점차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계속해서 소비 부진으로 꼽히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명절 또한 연중 최대 성수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명절 성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네. 애호박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학교나 회사 등의 이 급식용으로 소비가 꾸준한 품목이라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여름이 비수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이제 또 기온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소매점에서도 좀 다양한 행사 홍보 활동을 통해서 판매 촉진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306톤 반입됐고요. 어제 244.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1.13톤 증가했습니다. 완숙 토마토 5kg 특품 기준 평균가 28,21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만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5,000원이었고요. 오늘 28,000원대까지 평균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가격 어제보다 6,786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보시면 14,657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는데요.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4월 25일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가격 떨어지면서 28,214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7,838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녕군 7,595원이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8,150원이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요. 최고가 평균가 모두 35,000원이었습니다. 멜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3.07톤 들어왔고요. 어제 17.7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백색 멜론 8kg 특품 기준 평균가 33,714원이었고요. 최고가 35,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어제 35,000원대, 오늘 33,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661원 가격 하락했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형성됐던 35,375원이 4월 25일 어제까지 지속됐고요. 어제보다 조금 떨어져서 오늘 가격 33,714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함안군 21,143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21,016원이었고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면 함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7,000원, 논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21,016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22.47톤 들어왔고요. 어제 35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중품 기준 평균가 34,477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6,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습니다. 어제 35,000원대, 오늘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4,622원 가격 하락했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화성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72,000원, 평균가 42,867원이었습니다.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12.86톤 반입됐고요. 어제 8.656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6,127원이었고요. 최고가 47,000원, 최저가 45,000원이었습니다. 어제 46,127원, 오늘도 같은 가격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죠. 제주 서귀포시가 44,793원에 거래됐고요. 달의 반입 물량 이어서 보겠습니다. 4.3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 5.7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참달의 그린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05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1,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어제 36,000원대, 오늘은 27,00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9,161원 떨어졌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요. 최고가 36,000원, 평균가 23,679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39.5톤 들어왔고요. 어제 143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딸기 2kg 특품 기준 평균가 26,30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37,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습니다. 어제 25,000원대였고요. 오늘 26,000원대로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1,224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에 형성됐던 35,591원의 최고가가 4월 21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4월 23일 21,052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날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가격 26,302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3월 28일부터 4월 15일경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았는데요. 이 기간 4월 15일부터 올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높다가 오늘 가격 보시면 26,302원, 지난해보다 약간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이 12,582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산청군 7,689원이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8,966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고요. 최고가 34,000원, 평균가 12,582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호 MD와 과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과일 어떤 품목인가요? 예, 이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토마토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추방울 토마토입니다. 네. 이 유통센터들의 행사 물량 증가로 시세가 상승한 상황인데요. 2kg 기준 작년에 12,000원에 판매되던 것이 올해는 25% 정도 상승한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배 역시 저장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꾸준히 시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고배의 경우 15kg 기준으로 작년 38,640원이었는데 올해 시세는 55,000원으로 42.3% 상승했습니다. 네, 대추방울토마토 또 신고배가 높은 가격 형성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과일 품목 어떤 품목일까요? 예, 이번 주 이 가격이 많이 하락한 품목은 제철을 맞아서 출하 물량이 늘어난 참외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네. 평년 대비 약 40% 정도 생산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산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작년 이맘때 10kg 기준으로 73,400원의 시세가 형성됐지만 올해는 63,600원에 거래되는 상황으로 13.1%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년 대비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인지 소비는 같은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소비가 많이 늘어나서 참 다행입니다. 네. 자, 이렇게 과일 상황 살펴봤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딸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반입 물량부터 살펴볼까요? 예, 딸기는 이제부터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인데요. 현재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이 150에서 16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140에서 150톤 정도 반입된 것에 비해서는 네. 물량이 소폭 상승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좀 많은 만큼 가격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세는 어떤가요? 예, 최근 딸기 시세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며칠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딸기의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에 영호남 일부 산지의 출하가 종료되면서 품위 편차에 따라서 1kg 특품 기준으로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약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는 작년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하락한 시세입니다. 네, 딸기 시세가 지난해보다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요 지역민의 힘을 모아서 이 마을 기업을 설립해 딸기를 재배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오로 1, 2 오로 정성마을 영농조합 법인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종포라는 농사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을 기업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요. 오로 정성마을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오로 정성마을은 상간 오지 마을로 마을 전체 면적이 40헥타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마을 주민의 약 80%가 65세 이상 된 고령화 마을입니다. 또 경지 정리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농사 짓기가 참 어려운 마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농촌에서 살아가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기 위해 마을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고 2016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농촌 현장 포럼에서 우수 사례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금도 100만 원 받았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또 마을 기업에 도전해서 마을 기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는 6차 산업을 통해 마을의 활로를 찾고 있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 많은 작물들 중에서 딸기를 재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주민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작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의견이 겨울철에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우리 마을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80% 이상 되니까 어르신들도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딸기가 가장 대표적이라 생각하고 딸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오로정성마을 딸기 재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어르신들도 또 딸기를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에 좀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재배 방식이 혹시 좀 다른가요? 네네. 오로정성마을의 딸기 재배는 모두 수경 고설 재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시설비가 조금 많이 드는 대신에 모든 작업을 일어서서 할 수 있고 또 생산성이 높습니다. 네. 허리나 무릎을 구부리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그 옛날 어르신들은 쉽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운동의 개념으로 일을 하고 또 치료적인 치료의 개념으로 치유의 개념으로 즐겁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뭐 굉장히 좋은 작업 환경인 것 같은데요. 그럼 딸기 재배 현황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 마을은 2017년 1월에 조합법인에서 다 같이 딸기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600평 정도 재배 면적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3배 이상이 늘어서 2,000평 정도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에 평균 3.3톤 정도 가량의 딸기를 생산하고 있고 1kg당 요즘 평균 시세가 약 10,000원 시세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로정성마을 딸기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 마을 딸기는 닉네임이 하늘에서 자란 정성 딸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행인 시설인데 상하 이동식 시설을 설치해서 딸기가 하늘에서 열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아 구미 지역에서 유일한 우리 마을만이 갖고 있는 그런 행인 시설인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딸기를 재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성 들여 키운 딸기입니다. 판매 전략을 또 잘 세워야 판매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딸기의 경우 이 특별히 구매 고객층이 도드라지는 품목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딸기는 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좋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서요. 이 4월까지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품목입니다. 또 이 꾸준히 판매량이 유지가 되면서 단연 이 과일 가운데 효자 품목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커피 전문점이나 빵집에서 딸기를 네. 혼합한 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 생딸기 우유가 SNS에서 참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호텔들을 보면 딸기를 주제로 한 그런 뷔페도 많이 맞아요. 열더라고요. 네, 사진 찍으러도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요. 이 딸기 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특히나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있을까요? 예, 딸기는 가격이나 날씨, 행사에 매우 민감한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원 할인 행사에도 이 판매 속도가 완연히 달라지는데요. 행사 기간 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많이 팔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딸기는 판매 전략으로 11월부터 상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날씨가 좋지 않고 흐리거나 비가 오면은 일조량이 부족하여서 과육이 크지 않고 또 당도도 떨어져서 맛이 없기 때문에요. 네. 날씨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딸기를 보면 사실 유독 이제 포장 단위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실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포장 유형이 따로 좀 있을까요?
예, 농협은 이 500g, 900g, 1kg 등 이 다양한 규격의 딸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규격은 1kg입니다. 1kg 특상품은 이 가정용으로 많이 팔리고요. 또 1kg 보통 규격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갈아 먹는 주스나 시식용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까 날씨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딸기 판매량에 또 품목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딸기의 주출하 시기인 11월에서 4월에는 국내산 과일이 그리 많이 있지 않습니다. 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의 이 망감류가 그래도 이 시기에 딸기와 더불어 많이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감귤과 망감류가 딸기의 대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딸기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딸기가 이제 굳건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딸기 성출하기를 마무리하면서 딸기 다양한 판매 전략들이 이제 세워졌을 것 같은데 딸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소매점의 판매 전략 따로 좀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기는 다양한 규격의 포장 단위로 판매가 되는 품목인데요. 그만큼 용도와 소비처에 따라서 선호하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기존 규격에서 벗어나서요. 900g 및 600팩 등 이 규격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장이나 설향, 죽향 등 기존 품종에서 올해는 킹스베리 품종을 선보여서 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판매 전략은 역시 가격 행사인데요. 네. 주말 및 평일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판매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딸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가 이어집니다. 네,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당근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04.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4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41톤 정도 줄었네요. 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35,646원입니다. 최고가 38,500원, 최저가는 34,500원이고요. 어제 시세는 37,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1,541원 더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4월 20일 28,000원 시세 형성한 이후부터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특히나 4월 24일 4만 원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38,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5,646원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가격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부산 기장군 34,34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남 밀양시는 36,637원이고요. 네, 경남 김해시 33,17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 4만 원, 평균가는 34,34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경아 팜캐스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이 가락동에서 이 채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이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집중적으로 우리 채소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당근 이덕범 경매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당근 하면은요, 저는 이제 당근이 안 떠오르고 경매사님 얼굴이 이렇게 탁 떠올라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뭐 계속 이렇게 좀 비가 내리다 말다를 지금 계속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이번 한 주 당근의 날씨는 어땠는지 기상 캐스터처럼 좀 전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아, 당근의 날씨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 초반에는 날씨가 굉장히 화창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 중으로 가면서 약간 소나기가 내렸었고, 네. 주 후반을 가면서는 약간 먹구름이 꼈던 당근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 기상캐스터 이덕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영농과 날씨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당근의 날씨가요. 네. 예. 주 초에는 좀 화창했는데 예. 지금 이제 후반 목 금으로 갈수록 예. 먹구름이다 이렇게 예, 전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세가 그만큼 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주 초반에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가락시장에서는 경남 지역 당근을 가락시장에서 처음 받았으면 제주 지역이 다 끝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교체하면서 당근이 없어가지고
반짝이게 좀 날씨가 좋았습니다. 근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이제 본격적인 그 출하가 돼가지고 물량이 좀 증가돼서 시세가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네. 예. 한 번 시켜줬더니 주세요. 자꾸 이거 뺏어가가지고 자꾸 해서 안 되겠네요. 네, 우리 이덕범 당근 캐스터님 아, 예, 일단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예. 반입 양부터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예, 예, 같은데요. 그럴게요. 예, 예. 비가 오면은 반입량의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오늘 좀 양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나요? 네. 아무래도 뭐 저희는 뭐 한 시장 가락시장 전체 대비 68톤이 그러니까 들어왔고요. 이 시설 하우스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크게 물량을 이렇게 뭐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주초 대비 물량이 한 20톤 정도는 증가하였습니다. 네, 예, 예. 좀 초보다는 그래도 좀 증가한 모습 예, 예, 보이고 예. 있고요. 예. 자, 뭐 비가 내렸는데 그래도 반입량이 조금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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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그에 따라 이제 가격적인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사실 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경락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반영이 늘어나면은 저는 살짝 불안해지는 게 이것도 예. 좀 시세에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았나라는 그렇겠죠.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예, 예. 경락가 어느 정도 형성을 했어요? 예. 주초에는 이게 처음 가락시장 반입되다 보니까 38,000원부터 20kg 특자 기준해가지고 38,000원, 42,000원까지 경매가 됐었는데 주중으로 가면서 좀 시세가 34,000원에서 최고가 4만 원까지 한 주초보다 한 3,4,000원 정도 약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예. 좀 먹구름이라고 하셨는데 좀 가격이 예, 예. 좀 떨어졌습니다. 예, 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 작년 좀 동기간 대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격대인가요? 글쎄요, 당근은 뭐 전년 대비 뭐 크게 시세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고압으로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예. 좀 우리 농산물들이 좀 이렇게 좀 해에 따라서 각하게 좀 가격 등락폭을 보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나마 그래도 우리네 예. 당근은 좀 비슷하게 보합을 예, 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지역 하면은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경남, 밀양, 창원, 김해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제주도권 이제 끝이 났고요. 제주도 다 끝났습니다. 네. 예. 이제 끝이 나고 주로 이제 좀 좋은 가격 받는 지역이라면 우리가 좀 어떤 지역을 좀 딱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은 당근 자체들이 다 뭐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당근 다 뭐 김해, 밀양, 창원 다 거의 비슷합니다. 당근은 뭐 다 깔도 이쁘고 다 그렇게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봄에 나오는 말 그대로 봄 집중적으로 그렇죠. 지금 시설 당근들이 이렇게 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색택도 좀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근을 좀 가져오셨는데요. 예. 좀 보면서요, 변매사님, 좀 이 시점에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품의 당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금은 이게 지금 어제 들어왔던 당근인데 이게 지금 창원에서 온 당근입니다. 지금 시설 하우스 당근인데 아무래도 제주 당근과 틀리게 좀 깔이 좀 좋고 색태가 좀 좋습니다. 네네. 맛은 좀 제주 당근 더 좋죠. 네. 이거보다는 예. 맛은 좀 좋지만은 전반적인 품질은 훨씬 시설 당근이 좀 그렇죠. 좋다는 거고요. 예. 좀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뭐 색태가 좀 곱고 이게 좀 쭉쭉 곱게 좀 뻗은 게 좀 제주 당근과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예. 휘어짐 없이 고개 예, 뻗은 거. 예. 속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속이요? 아이고, 야, 그냥 봐도 촉촉하니 좀 예. 수분이 가득한 게, 예. 네, 참 좋아 맛있게 보입니다. 예. 맛있어 보여요, 정말. 네. 예. 이렇게 좀 좋은 당근 좀 많이들 좀 여러 군데 드셔줘야 되는데, 예. 좀 사실 최근에 뭐 산지 좀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변매사님. 네, 좀 전반적인 좀 분위기는 어때요? 4월 12일 날 경남 창원을 다녀왔는데 창원? 네네. 아무래도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분들은 좀 높은 시세를 좀 받았으면 하는 좀 그런 염려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서 경매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뭐 좋은 품질에서 보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더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좀 작황 상태는 좀 어때요? 작황은 전년 대비는 작황은 좋습니다. 전년에는 아무래도 좀 날씨가 많이 추워서 냉이편을 많이 입었었는데 올해는 뭐 평년 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좀 요맘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많이 추웠어요, 작년에. 네, 작년에 많이 많이 추웠기 추웠죠. 때문에 예. 좀 파동 냉해피해 입은 시기라든지. 것도 예,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산지 네. 상황 좀 많이 좋아진 거죠? 예,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평년작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 좀 겨울 이제 당근하고 지금 막 나온 이제 봄출하 당근들 어떤 네. 좀 차이를 보인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 생각할까요? 글쎄 아무래도 뭐 겨울 당근은 제주 당근은 참 맛이 좋고요. 네. 예, 그런 게 좀 있고 지금 하우스 당근은 색태가 좋고 깔이 이쁘기 때문에 마트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그때 납품이 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좋은 가격 받는 당근의 특징 하면은 예. 뭘 좀 한눈에 딱 봤을 때 뭐 색택 이렇게 꼽을 수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색태가 꼽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시설 하우스 당근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연하기 때문에 좀 갈라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선별하실 때 갈라짐이라든지 그런 걸 좀 빼시고 선별하시면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아무래도 시설 재배로 좀 올라오는 이제 봄 당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약해요. 아, 그렇죠. 예, 약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출하하실 때 좀 꼼꼼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외에도 좀 농가에서 어떤 부분들을 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경매사님? 아무래도 뭐 특상 좀 크기로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속박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시게 되면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다음 주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죠. 뭐 이번 주 당근의 날씨 전해주셨는데 예, 우리 예. 당근 캐스터님, 아, 예. 자 마이크 받으시죠. 예. 예. 다음 주도 좀 예보해 주시죠. 다음 주는 아무래도 뭐 본격적인 당근 출하 시기를 맞아서 물량은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 초에는 약간 흐리지 않을까, 주 후반을 가면서는 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해야 되는데 참 네. 어렵습니다. 네. 예.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당근 날씨가 좀 전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좀 계속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매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좀 산지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힘내서 우리 당근 또 잘 또 키워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또 이곳에서 또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좀 뛰면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달리는 거죠. 경매사님 달려보세요. 예. 자, 이상 당근에 대한 계속 달리세요. 예. 자, 이상 당근에 대한 경매 상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리시죠? 네. 예.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당근 반입량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작년 이 시기에 940톤이 가락시장에 반입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999톤이 반입됐습니다. 작년 대비 59톤 정도 물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량은 증가이고 그럼 시세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당근 시세는 2만 원대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크게 변함이 없는 가격입니다. 현재 경남 김해와 밀양 창원 등지에서 생산되는 하우스 봄 당근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 3월 이 추운 날씨로 후기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전체 작황은 평년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하 초기 20kg들이 상품 한산자 가격은 3만 원대 후반을 형성하다가 5월 초순부터 이 출하량이 늘어나면은 내림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만 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경우 이 시세가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요, 제철 맞은 햇당근 출하를 앞두고 바쁜 지역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연결해 보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작물지도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한창 출하를 앞두고 계실 텐데요. 언제부터 출하가 시작될까요? 네, 우리 부산 기장군은 시설하우스에서 주로 당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근의 출하 시기는 다음 주인 5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면 이제 당근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네. 자, 올해 출하 시기 작년과 평년에 비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올해 출하 시기는 평년과 작년에 비해서 약 일주일가량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띠는 지역인데 지난 겨울은 작년에 비해서 특히 더 따뜻했고요. 이것이 당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부산 당근의 재배 현황은 어떤가요? 네, 부산 지역은 도시 근교 지역으로 오랫동안 당근 재배 주산 단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경지 면적이 감소하고 재배 면적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현재는 약 60여 농가에서 연간 1,050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30헥타르로서 고품질 당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 당근의 특징도 좀 짚어주시죠. 네, 당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풍부한 대표적인 녹황색 뿌리 채소입니다. 특히 부산은 겨울철 일조 조건이 좋고요. 온난한 기후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당근 재배에 아주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착색이 잘 되는 온도가 16도에서 20도인데요. 올해는 부산의 일조와 온도가 아주 적당해서 색상도 좋고 향기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올해 색상도 좋고 향기도 좋을 걸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작황 상황을 알려주세요. 네, 하우스 당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조건이 온난하였고요. 작년보다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0톤 기준으로 볼 때 3,700kg 정도가 수확이 될 것 같고요. 노지 재배에서도 초기 작황 양호해서 마찬가지로 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황이 양호하다니까 일단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자, 올해 당근 출하량 또 시세 전망도 좀 해주시죠. 예. 올해 부산의 봄당근 생산량은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기상 환경으로 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 기준으로 예상을 해볼 때요. 작년 겨울 당근의 저작 물량 출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출하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kg 기준 상품이 3430원과 평년에 26,940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출하가 시작되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부산 지역은 도시근교 지역으로서 고품질 당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장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서 고품질 당근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품종 보급, 기술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 재배보다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하우스 당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현장 지도 기술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출하를 앞두고 한창 좀 바쁠 시기이실 텐데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시장에 가면요, 세척 당근하고 또 이 흑당근이 있잖아요. 뭐 실제로 소비자들은 어떤 당근을 더 선호하나요? 예, 저 흑당근은 저장성이 좋아서 이 실온에서 이 신문지에 싸서 두어도 보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세척 당근은 표면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쉽게 산화해서 흑당근에 비해 선도가 빨리 떨어지는데요. 네. 따라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무리라서 아직은 세척 당근보다는 흑당근 판매량이 많은 편입니다.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 소비자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계속해서 간편한 이 전처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척 당근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소비자의 선호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판매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예, 당근은 이 김장철 속재료로 판매가 많이 되는 품목인데요. 당근이 그 자체로는 소비가 적은 품목입니다. 네. 소비 증대를 위해서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 판매보다는 샐러드용 야채 등 이 전처리 상품을 개발하여서 간접적으로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당근 관련 이슈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8일부로 이 중국 푸첸성 당근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푸첸성에서 수입된 칼라데아 묘에서 식물방역법상 금지 해충인 바나나 뿌리 서기 선충이 검출돼서 당근 등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네. 이번 조치는 이 중국산 당근이 국산보다 원료 조달이 안정적이다라는 이 분석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이번 푸첸성 당근 사례처럼 언제든 당근 수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이 수입 당근이 국산 당근보다 가격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닙니다. 네. 실제 3월 가락시장에서 이 수입 당근 평균 도매 가격은 10kg 상품에 7,035원이었는데요. 20kg으로 환산했을 때 14,070원으로 이 기간 국산 당근 가격대와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때문에 산지는 물론 이 정부, 농협 등이 함께 식자재나 외식업체에서도 국산 당근을 선호할 수 있도록 국산 세척 당근 경쟁력 강화 등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산 당근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당근 소비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28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고요.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4,413원이었네요. 이 가격 어제보다 1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52,888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이네요. 네, 갓 1kg 상품 기준도 보시죠. 평균가 1,800원, 최고, 최저 모두 같은 가격이고요. 어제보다 225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당 7,894원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 4,327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947원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 1,899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혹시 배배당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 새로운 사자성어인가요? 네. 네, 사자성어는 더 좋으련만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네, 배추에는 배추 농약, 뭐 당근에는 당근 농약만 사용하세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농민들이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의 의미를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요.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고안한 일종의
교육용 문구라고 네, 하네요. 그렇네요. 네. 자, 근데 이렇게 간결한 문구처럼 지켜야 할 수칙들이 간단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이 새 제도에 맞춰서 약재를 사용하는 일이 간단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수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쌓인 농약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이겠죠. 네. 이 같은 난관에 부딪힌 농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돕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방제 처방사라고 합니다. 네, 이 방제 처방사는요, 농작물의 생육 상황을 살피고 적합한 약재를 처방해주는 일종의 이 농작물 주치의입니다. 현재 전국 지역 농협에서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잖아요. 농작물 치료약은 방제 처방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PLS 제도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고 계셨다면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셔서 궁금한 점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락동 365 숨가쁘게 달리다 보니까 벌써 좀 마칠 시간이 벌써 그러게요. 됐습니다. 네. 이 시간 알찬 정보로 함께해 주신 이재호 MB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요. 네. 주말에는 좀 기온이 그래도 오른다고 해요.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외출하실 때 겉옷은 꼭 챙기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대파와 토마토 또 돼지고기 시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